반갑습니다. 헤이지의 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되게 많이 받아온 질문들인데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 취업하기가 좋습니까? 이런 문의들을 DM으로 되게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건축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영국에 굉장히 많은 건축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이런 되게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건축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할만한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제가 겪었던 일화들 혹은 내용들, 포트폴리오나 인터뷰, 연봉, 다양하게 취업에 관련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전부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아니죠. 저 개인 제 영어 이름이 G인데 G라는 사람이 겪었던 개인적인 일들, 또 제 능력치, 그리고 제가 쏟았던 시간들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영국 회사 파트 1, 파트 2도 마찬가지일 텐데, 회사에서 공고가 나는 시즌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초, 더 일찍 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좀 대체적으로 기존까지는 대형 회사들은 조금 일찍 공고를 내고, 좀 중소형 회사들은 나중에 낸다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또 올해 들어서는 팬데믹도 있었고, 그것들이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회사들이 5월달, 6월달 이렇게 공고가 나간 적도 있고, 또 반대로 작은 회사들이 좀 일찍 공고를 낸 적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기를 따라가고 제 파이널 테이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서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낸 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월 중순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서밋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V가 있겠죠. 저희 이력서, 그리고 이제 커버레터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소개서인데요. 그냥 그 회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자기가 자신을 커버하는 편지라고 해서 커버레터라고 하거든요. 커버레터, CV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하는 분들께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5MB 기준 5페이지 미만으로 내시오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MB 30페이지 그렇게 되게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10MB 30페이지짜리 하나 준비를 했고, 5MB 20페이지짜리 준비를 하나 했고, 또 그 사이즈 규격도 A3인 경우가 있고 A4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좀 나눠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어플라이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플라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한 50개 회사 정도 어플라이를 냈었고, 많이 하신 분들은 100개 회사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 회사에 이 사이즈로 내는 게 맞는지, 여기 회사에다가는 커버레터를 제대로 냈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엑셀로 한 번에 정리를 해놔서 어플라이 데드라인 여부랑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뭘 더 내야 되는지 이제 참고사항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기계적으로 그냥 접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회사들이 많고 그 회사들마다 특색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면 그 회사마다 제 어플리케이션의 기준을 다 바꿔서 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먼저 연락을 온 회사도 있고, 또 바로 넌 우리 회사랑 맞지 않아, 미안해 이렇게 온 회사도 있고 한데, 이건 제 방법입니다. 그냥 준비가 돼 있는 대로 그냥 실망하지 않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했나요?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학부 3년 과정에서 건축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이 있고요. 또 작년에 여름에 한국에서 잠깐 인턴십을 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작업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도 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하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인터뷰 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3년 내지 4년 혹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5년 준비하신 작업도 있을 거고 석사까지 하신 분들은 더 많은 작업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잘 간추려서 녹여서 30페이지 혹은 10페이지, 15페이지 그게 맞는 포트폴리오에 넣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 작업도 저는 잘한 것 같고 저 작업도 잘한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저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뭐 그래픽적으로도 맞추고 색감 맞추고 보정하고 뭐 폰트 맞추고 계속 그것들을 수정하면서 어플라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완벽한 상태에서 어플라이 해야지 하면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초기 버전, 업데이트된 버전 뭐 계속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시기에 맞게 나는 대로 바로바로 어플라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넣을 때는 하루에 5개 해서도 넣고 뭐 2개 넣고 안 넣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어플라이를 해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구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스스로 내볼게요. 왜냐 아무도 제가 Q&A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서대로 넣었어요. 뭐 2학년 때 한 작업 먼저 넣고 3학년 때 한 작업 넣고 혹은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 제 3학년 때 방향성과도 맞다 그러면 3학년 때 걸 먼저 넣고 2학년 때 걸 뒤에 넣고 다만 이제 그걸 이제 어프로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굉장한 속도감을 있게 포트폴리오를 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지적으로 강한 것들 파워풀한 것들을 앞 페이지에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뭐 텍스트를 따로 달지 않아도 그것들이 작업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으면 그냥 보고 이런 작업을 했구나 이해가 되고 그 작업을 통해서 중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여야 되냐면 얘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킬도 썼고 이런 스킬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특히 저 같은 포지션 파트 1 포지션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사실은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사실상 뭐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애사심이 있고 너 인성이 어떻고 네 과거의 경험이 뭐고 그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이미 서류 과정에서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 콜링하는 이유 자체는 이 작업이 이미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국 회사는 뭐 1차 합격, 2차 합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뽑고 싶은 사람만 인터뷰에 저는 부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불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포트폴리오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불려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싶은 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이지 뭐 제가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고 개인 가정사라든가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도 궁금할 수 있죠. 뽑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회사라면 근데 그런 것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좀 조금 더 치중해서 인터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다 시키더라고요. 한 15분 긴 데는 한 30분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이제 당연히 영어로 하겠죠. 이해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숙달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지만 예상외로 정말 막 와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싶었던 것은 이제 제 작업을 보시고 제 작업 중에 이제 스카이스크래퍼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엔지니어랑 협업한 것이 있느냐? 그 2학년 작업인데 2학년 작업은 테크니컬 스터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닛 내 자체적으로 초대한 엔지니어들이 뭐 어디 회사에서 왔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내고 거기를 어플라이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제 이제 3학년 때 프로젝트인데 그럼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작업의 디자인 말고 그 디자인을 제외하고 너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컨트리뷰트 하고자 했던 게 뭐냐 또 아니면 혹은 뭘 컨트리뷰트 했느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다행히 저는 이제 제 프로젝트 자체가 디자인 중심적이기보다는 좀 어떤 티어리를 만들어서 그 티어리를 어플라이하고 어떤 뭐 그런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뭐 나는 이걸 통해서 건축가의 어떤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하려고 했고, 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커뮤니티를 어떻게 인게이지하고 그런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 많이 오고, 또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만약에 렌더링이 정말 잘하는 렌더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순차적으로 얘기해보라,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라이노에서 일정 부분을 렌더하고 뭐 라이팅만 렌더를 하고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는데 뭐 오버레이는 어떤 걸 썼고, 되게 테크니컬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얘기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작업을 2개 내지 3개 정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려고 뭐 질문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또 끼워서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의 크기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네. 질문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냥 인터뷰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되게 프렌들리하게 막 접근해서 잘 했던 것도 있고요.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큰 회사하고 좀 인터뷰가 웨이팅이 뒤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사무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로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였던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도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회사도 있었고,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 질문이나 아니면 제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영국에서 건축 공부해서 취업을 하면 한국과 되게 많이 차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아직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근무 환경이 특별히 더 엄청 좋냐, 연봉이 엄청 많냐, 이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미니멈, 영국 물가를 생각했을 때 미니멈의 연봉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RIBA라고 Royal British Institute of Architect 그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가이던스가 있어요. 연봉을 파트 1한테는 얼마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를 준다, 파트 2는 얼마에서 얼마를 준다.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는 편이고요. 뭐 유럽이랑 아니면 뭐 한국도 그러나요? 한국 잘 모르지만 다른 점은 unpaid job은 없다는 거. 그리고 영국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국 취업을 하게 되면 파트 1 아키텍처럴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 거지 인턴이 아니라는 점,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인턴 같은 경우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건축회사 21K에서 많이 주면 진짜 잘 주는 데가 뭐 27K 정도, 21에서 27 그 사이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고, 뭐 인터뷰할 때 물어봅니다. 뭐 연봉에 대해서 생각한 거 있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냥 가이던스에 맞게 주면 난 그걸로 어프리시에이트 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 건축 공부를 하면 영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히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서 학사를 마치건 석사를 마치건 2년의 비자를 더 얹어주거든요. 그 Graduate Route 비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취업 알선 비자라고 하나요? 취업을 위해서 2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자가 되게 좋은 비자인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폼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일을 안 해도 2년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비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몇 월까지 꼭 취업을 해야 비자가 연장이 되고,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무조건 취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막 해가지고 취업을 했던 거고, 그레이드 루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영국의 어느 건축 학교든 좋은 학교를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학사를 무사히 마치신다고 하면 파트 1 어시스턴트십을 충분히 영국에서 할 수 있다. 그레이드 루비자를 통해서 하고 파트 2를 이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유학을 결정하셔서 오신다면 누구나 다 취업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